붕당 정치.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설마 도망치는 겁니까? 도망칩니다. 다음 중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싼 대립으로 두 파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김효원 등 신진 관료는 기역,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기성 관료는 니은이라 하여 분당되었다. 1번 기역은 대체로 이의와 성운의 항맥을 이었다. 2번 니은이었던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3번 임진왜란 시기 의병 활동을 니은 출신이 주도하였다. 4번 기역은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하였다. 제시된 지문은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 때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했던 사림이 분화되어 신진사림은 동인으로 기성사림은 서인으로 파벌을 이루게 된 사실을 간략히 서술한 내용이며 이 당시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림은 동인으로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기성사림은 서인으로 나뉘어지며 붕당정치가 시작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문에서 기역은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을, 니은은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서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문제는 보기 중에서 동인과 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편의상 각각의 보기에서 기역은 동인으로, 니은은 서인으로 바꾼 뒤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동인은 대체로 이의와 성운의 항맥을 이었다. 15세기부터 16세기 사이 연산군, 중종, 그리고 명종이 재위하던 시기 여러 차례 사화를 거치며 사림을 중심으로 많은 선비들이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00년대 즉 16세기 중반 무렵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히려 증가하며 지역적으로도 크게 확산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이론을 제기하게 되고 각각의 주장과 강조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학풍의 차이와 함께 더해진 지역적 기반의 차이를 토대로 특히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크게 이황, 조식, 서경덕의 사상을 이어받은 학파와 이의, 성운의 사상을 이어받은 학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들 중 동인은 영남 학파로 불리우며 대체로 이황, 서경덕, 조식 학파의 항맥을 이었으며 서인은 기호 학파로 불리우며 이의, 성운 학파의 항맥을 이어받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동인은 이황, 서경덕, 조식의 항맥을, 서인은 이의, 성운의 항맥을 계승하였으므로 보기에 제시된 동인이 이의, 성운의 항맥을 이었다는 내용은 잘못된 설명이며 따라서 1번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2번 서인이었던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정여립은 1546년 출생하여 1570년에 과거에 급제한 인물로 조선왕조 실록에 어린 시절부터 흉포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모를 꾀했다고 알려진 인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여립은 본래 이 성운의 문화에 속해 있었으므로 서인이었으나 이의가 죽은 뒤 동인으로 전향하였고 이후 이의와 성운 등을 비판하는 등 다른 당파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진안군의 죽도에서 활쏘기 모임을 여는 등 세력을 모은 뒤 1589년 대동계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는데 이 조직은 곧 서인들로부터 역모 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간주되었으며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고변으로 시작하여 결국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비화되고 정여립은 체포 직전 자결하였으며 기축옥사의 원인이 된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서인의 거두는 관동별곡 이런 걸 지어서 과거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우리를 다소 힘들게 했던 송강 정철이었는데 그가 정여립 모반 사건에 진압을 지휘하고 사건을 확대시킴으로써 1591년까지 1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동인들이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입게 됩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동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향후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정여립이 실제로 모반을 하였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 사건이 서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당시에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정여립이 가지고 있던 급진적인 정치 사상이 기축옥사를 불러왔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정여립은
천하는 곡물로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천하 곡물설과 누구를 섬기든 임금이 아니겠는가라는 하사 비군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축옥사는 조선시대에 당쟁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게 됩니다. 아무튼 정여립은 본래 서인이었으나 동인으로 전향했던 인물이고 서인을 비난하기도 하였으며 동인으로 전향한 이후 기축옥사가 발생하였으므로 보기에서 서인이었던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3번 임진왜란 시기 의병활동을 서인 출신이 주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조선 육군이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임금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떠난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서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정인홍, 곽재우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절의를 중시하던 남명 조식학파의 일원이었으며 서경덕 학파와 함께 북인 계열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 시기 의병활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조식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인 계열이었으며 이들은 남인과 함께 동인에서 갈라진 세력이었으므로 의병활동을 서인 출신이 주도하였다는 보기의 내용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동인은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하였다. 동인이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보기에 표현된 정철의 처벌 문제는 1591년에 있었던 일명 건저의 사건을 둘러싼 처벌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저는 한자로 세울 건, 쌓을 저, 자를 쓰는데 쌓을 저 자는 동궁 또는 태자의 뜻도 담고 있어서 건저는 왕이 계승자를 정하는 일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입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천여 명이 넘는 동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기축옥사가 종결되어 가던 1591년 조선 조정에서는 세자책봉 문제, 즉 선조의 뒤를 이을 왕세자를 정하는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합니다. 선조는 왕비인 의인왕후와의 사이에서는 후사가 없었으며 후궁인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임해군과 광해군 그리고 인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신성군, 정원군 등의 자식들을 두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인빈 김씨가 선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터라 선조의 마음이 신성군에게 가 있던 상황이었으나 신성군은 아직 나이가 어린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이 무렵 영의정 이산해, 좌의정 정철, 우의정 유성룡 등은 왕세자 책봉 문제를 논의하였고 적임자로 광해군을 거론하며 삼정승이 함께 건의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정 이산해는 선조의 마음이 인빈 김씨의 소생인 나이 어린 신성군에게 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 정철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상황이 인빈 김씨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이 일을 알게 된 인빈 김씨는 선조를 만나 광해군이 세자가 되면 훗날 자신과 신성군이 죽게 될 것이라고 울면서 하소연하게 됩니다. 전하, 정녕 신정과 신성군은 죽는 것이옵니까? 아닙니다. 세자에 대한 과인의 뜻은 결코 광해이질 않아요. 신성군이 더 잘할 때까지 기다려볼 것이니 지며 말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삼정승이 모이기로 한 자리에 영의정 이산해는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고 좌의정 정철과 우의정 유성룡만이 선조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철이 왕세자 책봉을 건의하자 선조가 격노하였고 그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며? 전하, 이제는 국본을 정하실 때가 아닌가 사려되옵니다. 과인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경은 무엇을 하고자 함인가? 아니면 과인이 지금 지병으로 몸져 누워있기라도 한 건가? 전하, 신은 충심으로. 이 일을 계기로 선조의 미움을 사게 된 정철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처벌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자 기축옥사로 큰 피해를 입었던 동인들은 곧바로 서인의 거두였던 정철에게 더 큰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탄핵하기 시작하였는데 심지어는 앞서 언급한 건조의 문제와 관련 없는 비난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동인들은 송강 정철을 죽일 것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귀양 정도로도 충분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는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송강 정철의 처벌 문제는 귀양으로 하되 위리안치로 가중처벌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벌어진 건조의 사건에서 정철의 처벌 문제로 갈라지기 시작한 동인 세력은 결국 강경파 북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기에 제시된 동인이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되었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므로 4번이 옳은 보기입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보기 중에서 동인과 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찾는 문제이므로 4번 기억, 동인은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하였다가 정답입니다. 기출문제를 간단히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동인과 서인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선조 때부터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한 사림이 분화되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림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말 신흥 무인 세력의 선두주자였던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 세력이 1388년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정치 군사적으로 중앙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혁의 기회를 잡은 신진 사대부는 개혁의 방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며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분열되는데, 급진개혁파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역성혁명을 추구하였으며 권문세족의 토지 소유를 축소하는 대대적인 토지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들 급진개혁파는 이성계와 손을 잡고 새 왕조를 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정도전, 조준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온건개혁파는 급진개혁파의 역성혁명을 반대하였으며 고려 왕조 체제 하에서 정치적 안정을 위한 개혁을 지지하였습니다. 권문세족 등의 비리 세력 제거와 대토지의 사유화는 개혁하되 왕조 자체의 교체와 전면적인 토지개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정몽주, 길재 등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온건개혁파의 대표 인물이었던 정몽주가 선조교에서 피살되고, 이를 계기로 온건파의 세력은 중앙에서 제거되었으며 급진개혁파는 역성혁명을 통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급진개혁파는 개국공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들의 세력이 대대로 권력을 승계하고 성장하여 기후정난으로 세조가 집권한 이후부터 훈구파로 자리잡게 됩니다. 훈구란 공노훈, 옛구가 합쳐진 용어로 옛부터 공을 세운 신하들을 일컫는 말이었으며, 조선 개국공신의 후예들과 기후정난으로 수양대군의 집권을 도왔던 정난공신들이 훈구 세력을 형성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지속적으로 왕실과의 혼인 등으로 권력을 세습하였고,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조선 전기를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공신과 그 후예들로 중앙 정치 권력을 차지했던 세력을 훈구 세력이라 하였으며, 이들은 성종대에 사림이 본격적으로 중앙무대에 진출하기 전까지 관직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역성혁명을 반대했던 온건개혁파는 죽임을 당하거나 몰락하여 시골로 낙향하게 되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선비들이 숲에 은거하였다 하여 사림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낙향한 온건개혁파는 지방에서 중소지주로 주로 서원 등을 통해 성리학 연구 등 학문에 전념하고 후학 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형성된 방향이나 성격이 달랐던 훈구파와 사림파는 성종대에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대립과 투쟁의 결과로 연산군 때 무사화와 갑자사화를 시작으로 중종 때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때 을사사화까지 많은 선비들이 화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사화를 거치며 사림은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정계에서 밀려났으나, 사림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통하여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그렇게 꾸준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오던 사림 세력은 훈구 세력의 자연 도태와 선조의 즉위로 권력 기반의 변화가 찾아오자 이때부터 중앙정계를 장악하며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 세월을 견디며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사림 세력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겪게 되는데, 먼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두고 기성사림과 신진사림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척신 정치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것은 명종에 비었던 인순왕후 심씨의 동생들인 심의겸과 심춘겸이 외척 세력으로 중앙 정계에서 정치의 중심에 있는 것에 대한 비판 등이 주요 발단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성사림과 신진사림은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으며, 이후 결정적으로 사림이 분열되고 봉당 정치가 시작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조전랑 벼슬에 대한 자리다툼이었습니다. 이조전랑은 정육품 벼슬인 이조자랑과 정오품 벼슬인 이조정랑을 합처칭하는 용어였는데, 이 두 직책은 비록 품계는 낮지만 관리를 추천하고 3사의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본인의 후임 또한 추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그 자리에 임명되는가 하는 것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먼저 신진사림의 대표 주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효원이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오르자 명종의 비 인순왕후의 동생이었던 심의겸은 김효원을 비판하였는데 과거 명종 때 소윤이라 불리우며 권력을 휘둘렀던 윤원형의 집에서 한때 김효원이 문객으로 기거했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이조전랑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하면서 김효원 측으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었는데 아무튼 1574년에 김효원은 결국 이조전랑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인 1575년 자신의 후임으로 심의겸의 동생인 심춘겸이 이조전랑의 물망에 오르자 이번에는 김효원 측에서 외척 세력인 심춘겸이 이조전랑에 임명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자신의 후임으로 다른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벼슬의 요직을 두고 더욱 갈등을 빚게 된 사림은 김효원을 지지하는 파와 심의겸을 지지하는 파로 분열되었는데 당시 김효원의 집이 궁궐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일파를 동인으로 심의겸의 집이 궁궐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일파를 서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렇게 동인과 서인의 분화로 인해 붕당 정치가 시작되며 이후 조선의 정치는 권력 투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붕당정치 시작이었던 동인과 서인의 분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